직원들처럼 그렇게 매도하면은 저는 되게 기분 나빠요. 본인은 억울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딸이 안산에 직장이 있는데 안산 아메리카노? 네, 저는 시흥시의원 땅 투기 의혹과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취재하고 있고 보도한 국토팀의 전형우 기자입니다. 특별 보도를 했어요? 시흥시 시의원의 딸도 그 해당 지역에 땅을 사서 거기에 2층짜리 집을 지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의원은 자신의 딸이 앞으로 거기서 지낼 목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도 사실 제보를 받았을 때는 긴가민가 했고 진짜 뭐 그냥 자기가 살려고 아니면 딸이 살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억울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가림동 뭐 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또 지역구시기도 하고 뭐 도시환경위원장이기도 하셔서 그거는 제가 도시환경 위원장 하기 이전에 2018년도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갖고 그래서 저는 LH 직원들처럼 그렇게 매도하면은 저는 되게 기분 나빠요. 거기 2층에 딸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는데 거의 원룸식으로 그냥 조그맣게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노후라도 가서 살 수 있도록 노후라도 가서 살 수 있도록 전영우 기자의 네네. 노망 속의 노후주택은 어떤 모습인데 일단은 뭐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서울 외곽에 좀 교통이 좋지만 이런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는 그런 뭐 단독주택이 로망인 것 같고요. 근데 텃밭 대신 이제 쓰레기장이 있고 주변에는 공장지대라서 근처에 뭐 주차장에 트럭들 주차돼 있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지역은 분명히 아니구나 거기가. 근데 딸이 안 살잖아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왔다 갔다라고는 한대요.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을 떼보면 이전 거주지들이 나와 있잖아요. 한 2018년 정도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인데 나라도 이런 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었는데 왜 여기 고물상 옆에 이 작은 원룸으로 왔을까라는 의문이 더. 이게 또 신도시 보상이랑 관련이 됐더라고요. 이제 1층에 상가 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신도시 개발이 되면 뭐 딱지라고 하죠. 상가 분양권. 딱지를 받을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신도시 내에 점포 상가가 포함된 주택 한 4층짜리 80평짜리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 할까 물어보니까 적어도 한 3억에 그냥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 있다. 웃돈만 3억 정도가. 5억에서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겠네요. 이게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실제로 뭐 시청에다가 이 고물상 같은 경우도 좀 강압적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고물상들을 옮겨야 됩니다, 과장님.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담당 과장한테. 그리고 얼핏 보면 이제 당연히 시의원이니까 지역 구민들, 과림동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뭐 시청에 요구했다라고 자연스럽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딸이 투기를 했다는 점이 이해가 충돌된다라는 게 이렇게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거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네요. 너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사실. LH 얘기를 조금 확장해서 해볼게요. 처음 보도가 나온 날 그날 전현 기자가 리포트를 했죠. 신도시에 포함된 과림동 일대입니다.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곳 주변의 농지를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왔대요. 어떤 지역에 LH 직원이 투기를 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실제로 LH 직원들이랑 일치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토지를 샀는데 LH 직원 4명이 이제 산 걸로 공동으로 산 걸로 나오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쪼개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쪼개기를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택지 같은 경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쪼갠 것 아니냐. 수익성을 최대로 증폭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근데 되게 굉장히 아는 사람이라고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묘목을 벼를 심어야 되는데 벼를 안 심고 네.
용버들나무?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용버들나무라는 관리를 안 해도 그냥 심어 놓으면 쑥쑥 자라는 식물이다. 그래서 이게 보상을 결국에 해줄 때는 이제 조달청이 가격 책정한 대로 해주는데 뭐 최소 한 6만 원에서 최대 28만 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한 그루에 이게 묘목 같은 경우는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거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 넣어서 관리 안 하고 몇 년 냅두면 이제 엄청 대박이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이걸 할 생각도 아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최근 10년간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적발된 LH 직원이 한 명도 없대요? 되게 저는 한편으로는 LH가 좀 좋은 직장인가 싶은 게 되게 온정적이다. 이렇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외부 평가로는 청렴도가 낮은데 자체적으로는 또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그만큼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인식 자체가 굉장히 해이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던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당연히 안심하고 이 선배도 하고 저 선배도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돈 벌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해야지.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면 나 모르고 산 거다. 이거 계속 우길 테니까 그러면은 신도시 계획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사실 신도시를 한번 지정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건 또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래서 이게 해제가 되면 또 되게 억울하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거기 원래 정말 살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근데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 압수수색이 또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게 발표가 있고 한 일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전에 폐기할 수도 있고 감췄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 걸린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외국 알겠네요. 진짜. 또 잠깐 이러다 말 거라는 게 제일 무섭다. 네.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전영우 기자의 계획이 계획이 계획이요? 있을까? 네.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제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있더라, 대구에도 있더라, 이렇게 국회의원도 있더라, 청와대 관련자, 뭐 국토부 제보를 주시는 만큼 기사를 많이 쓰게 되고 또 더 점점 잊혀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영우 기자는 메일 주소가 뭐예요? 제 메일이요? 좀 어려운데 다 불러드리면 되나요? DENNOCH. 잠깐만요. 네, 이게 덴노흐라고 독일어인데요. 이제 무슨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근데 왜 이거를 이메일 주소로 했어요?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네, 멋있어 보여서. 네.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얘기하자면 좀 길어져서 괜찮아요. 막스 베버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어 보여서. 네. 광명과 시흥을 오가면서 쇼핑하듯이 또 140여 명 찾아내서 그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부처 1급 공무원과 또 공기업 사장의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면 조만간 또 한 번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이 의혹이 아닐 수 있도록 취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